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6일 최병우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죠. 찬성 118, 부 175, 기권 2표. 이렇게 해서 이제 임명동의안이 부결이 됐는데, 1988년 노태우 정부 때 정기승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 임명이 됐는데, 지명이 됐는데, 이때 임명동의안을 표결해서 7표 차이로 부결된 사례가 있는데, 그 이후 3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 헌정사에서는 두 번째 일입니다. 자, 그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오늘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그 의원총회를 열어서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당론을 어기고 뭐 찬성표를 던지든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징계를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이재명 대표가 보여준 셈이죠. 근데 왜 이랬을까 그러면? 그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본인한테 덮어져 있는 그런 재판 리스크, 사법 리스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사법 리스크는 이제 수사 리스크가 있고 재판 리스크가 있다고 본다면, 수사 리스크는 일단 구속영장 기각, 유창현 전담판사 이걸로 어느 정도 해소했다고 이제 지금 본인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재판 리스크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 재판 리스크를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하는 거에 첫 번째가 바로 현재의 법원 체제를 새 체제로 구성되지 않도록 한다. 그러니까 김명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걸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본인의 재판 지연 전략에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핑계를 대든지 간에 이 목표는 새로운 법원 체제 구성을 막는 데에 있다. 김명수 체제를 또 김명수 시스템을 계속 유지해가는 데 있다. 그게 이재명 대표 본인의 재판 리스크를 막는데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민주당에서 이제 부결 당론을 채택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균용 후보자 가족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배당을 받으면서 재산신고에서는 빠뜨린 것. 이게 부적격 사유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 이균용 후보자가 다 팔겠다. 투명하게.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 거 소용없다 이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 처음부터 부결. 이렇게 결론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균용 후보자가 뭐라고 약속을 하든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한테는. 어쨌든 이균용 후보자가 새 대법원장이 돼서, 또는 이균용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다음번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는 어떤 후보자가 되더라도 새로운 법원 체제가 들어서면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 리스크를 방어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이거를 막겠다. 저는 이런 의지를 보였고 오늘 그게 성공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제가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당론으로 부결 이렇게 결정한 것이 잘못됐다고 보느냐면, 첫 번째, 자, 우선 비상장 주식 뭐 이거 팔겠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원래부터 그 재산신고 누락된 건 실수였다. 물론 그걸 믿든 믿지 않든 과연 그게 대법원장을 하지 못할 정도의 결격사유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물론 뭐 민주당은 부풀려서 그렇게 보겠죠. 그리고 민주당은 그런 뭐 결격 사유냐 이런 건 따지지도 않고 지금 새 체제가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였기 때문에 저는 부결을 선택했다고 보고, 근데 이게 또 자체 모순인 것이, 작년 7월에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차기 대법관을 3명을 선정을 했었는데 이균용 후보자 그 안에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 체제 아래서도 대법관 후보로 압축된 후보군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을 하니까 막 이런저런 핑계 대서 안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도 저는 틀리지 않다고 보고요. 그건 앞으로도 아마 또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성남FC 문제, 오늘 첫 번째 재판이 있었죠. 그 다음에 선거법 재판 진행 중이죠. 다음 주 금요일 날 이제 또 열립니다. 그거는 올 3월부터 열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백현동 배임 문제나 이번에 구속영장 기각된 거,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나 위증교사,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가 되면 이 또한 재판을 받게 되죠.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는 앞으로도 계속되고 지금부터 사실상 본격화됩니다. 근데 이거의 1차 목표가 뭘까요? 총선 전에, 내년 4월 10일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막는 것, 지연시키는 것. 이게 첫 번째 목표고요. 그 첫 번째 목표는 이제 선거법 재판이 조금 애매한데, 선거법 재판은 원래 기소된 뒤 6개월 내에 하도록 돼 있거든요. 강행 규정으로. 근데 기소된 뒤 6개월이면 올해 3월에 끝났어야 되는데 3월에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6개월 지난 거죠. 근데 앞으로 6개월 뒤에까지 결론이 날까 1심에? 그것도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지연 전술을 펼 텐데 그건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 빼놓고 나머지는 내년 총선 전에 1심 선고 나올 가능성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그럼 그거보다 이재명 대표가 노리고 있는 거는 2027년 3월 대선입니다. 그때까지 이 부분과 관련한 확정 판결, 물론 선거법과 관련한 확정 판결이 나와서 만약 그게 유죄가 됐다, 100만 원 이상이 됐다, 그러면 이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의 그랜드 플랜, 계획 자체가 다 물거품이 되는 거죠. 의원직을 잃을 테니까. 그리고 피선거권이 상실될 테니까. 그러나 진짜 그렇게 될 것인지 그거 지금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재판부가 정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달려 있는 거지, 지금 뭐 기대를 섞어서 이거 100만 원 틀림없이 넘습니다, 그렇게 저도 그 가능성이 높다고는 보지만 단언할 수는 없다. 이번에 유창훈 영장전담판사가 이걸 기각한다는 걸 상상이나 했습니까? 저는 95%라고, 발부 확률이 95%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이거 뭐 사실상 100%에 가까운 그 발부 확률이거든요. 그걸 뒤집는 일이 법원에서 벌어졌지 않습니까? 바로 김명수 체제의 법원에서. 그러니까 앞으로도 김명수 체제의 법원이 계속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걸 지금 이재명 대표가 노리고 그걸 변화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자, 이렇게 되면 하여튼 법원이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면 안 되는 게 이재명 대표의 이익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식으로 가게 될 것이고, 이게 이렇게 됩니다. 현재 안철상 대법관이 그 대법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 임기 만료가 내년 1월 1일입니다. 민유숙 대법관하고 두 사람이. 그럼 1월 1일이면 이제 그때 끝나서 퇴임합니다. 그럼 그 후임자는 어떻게 될까요? 누가 후임자 추천을 해야 되죠? 아마도 안철상 대법관 직무대행, 대법원장 직무대행이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지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서 과연 가능하냐? 왜냐면 안철상 대법원장 직무대행이 하면 그나마 낫습니다. 왜냐면 안철상 대법원장 직무대행은 그 법조계에서는 약간은 원칙주의자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법관 인사가 내년 2월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철상 직무대행이 물러가고 법관 인사를 누가 하느냐? 그 다음 선임자가 하거든요. 그 다음 선임자가 누구냐? 김선수 대법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민변회장 출신입니다. 이재명 대표 민변회장은 아니고 민변 활동 오래 했죠. 더군다나 이 사람 민변회장 출신으로서 이 사람이 권한대행을 하면 이 사람이 인사를 하게 되고, 이 체제에서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법원행정처, 이 사람도 이제 대법관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인사를 하게 될 텐데, 인사판을 짜게 될 텐데, 이 사람은 바로 김명수 대법원 체제 내에서 그 논란이 많은 법관 인사를 실질적으로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민변회장 출신의 대법원장 직무대행 밑에서 인사판을 또 짜게 된다.
김명수 시즌2죠. 시즌2.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완전한 알박기 인사.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 이거를 덜어주기 위한 알박기 인사를 할 가능성.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노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번에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의 결정처럼 황당한 일들이 앞으로 김명수 시즌2 법원 체제에서 또 벌어지게 될 것이고, 그 벌어지도록 만드는 게 바로 이재명 대표의 목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이제 이균용 후보자 이렇게 됐으니까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후보자를 이제 지명하겠죠? 그럼 그 사람 트집을 또 잡을 겁니다. 그 트집 잡을 때 정말 그것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비상장 주식을 뭐 재산신고에 누락했다든가 뭐 이렇게 누가 봐도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게 아닌 다른 트집 잡을 것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없는데도 뭐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황당한 트집을 또 잡았다. 그럼 더욱더 이재명 대표의 의도가 명확해지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아마 약간의 국민적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거는 이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후보자로 또 지명하느냐에 달려있죠. 뭐 민주당 반대해봐 한번. 몇 번까지 반대해보는, 부결시키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 오기로 나가서 정면 승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옥쇄 작전이라고 봐야죠. 두 번, 세 번 대법원장 후보자를 부결시키는 거에 대한 민주당 측의 부담도 있을 거거든요. 일반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재명 대표 재판 리스크 때문에 계속 대법원장 자기들 그 다수 의석을 이용해서 부결시킨다. 이번에도 그걸 다 알 텐데, 이번에는 핑계가 뭐 비상장 주식을 뭐 누락했다 뭐 이런 거지만 아마 그 본질이 뭐라는 거는 일반 국민들도 대다수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앞으로 별다른 흠결이 없는 사람인데도 계속 부결을 시킨다. 그걸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면 승부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정말 중도적 그리고 흠잡을 데 없는 이런 사람을 해서 부결 못 시키도록. 그렇게 되면 부결시키기가 어렵죠. 흠잡을 데가 없는데 뭐 비상장 주식도 없고 뭐 자녀 문제도 없고 뭐 법원 판결에 뭐 좀 일부 뭐 시비 거는 거, 근데 그것도 뭐 이런저런 게 있고, 이번에 이균용 후보자의 경우에도 판결 가지고서 시비 건 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가 본인 속으로는 부결시킬 생각이 굴뚝 같을 텐데, 총선 앞두고 일반 국민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과연 또 어떤 선택을 할까? 그건 이제 앞으로 뭐 막 주고받는 여러 가지의 아마 게임의 결과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국민 눈치 안 볼 수가 없죠. 아무리 이재명이라도. 그래서 가능하면 이재명 대표는 계속 부결 이런 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미 홍익표 원내대표가 계속 이런 사람 보내면 제2, 제3의 부결 사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게 이재명 대표의 뜻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막는 방법은 없을까? 글쎄, 제가 법조계에 물어보면 막는 방법은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년 총선. 근데 내년 총선 다수당 과반 차지할 수 있을까요? 그거 지금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수도권 위기론, 이게 실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반 확보는 못할 걸로 보입니다. 일당, 국민의힘이 일당이 되면 다행이고, 일당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그럼 못 막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내년 총선에서 만약에 일당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되면 이제 뭐 3당이나 뭐 이런 데하고 손을 잡고 과반을 확보해서 대법원장, 이제 새 대법원 체제를 꾸리고 이러더라도 내년 2월 인사는 어차피 끝난 거니까 후년 2월 인사에서 바로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지난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법부 공백 사태, 이에 대한 또 판사들은 판사들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을 거거든요. 아니,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전혀 그 흠잡을 데 없는 그런 대법원장 후보자를 민주당이 이렇게 계속하는 게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해서 사법부 공백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게 맞는 거야? 라는 라는 판단을 판사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뭐 판사들이 그렇게 자성을 한다면 그것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한테는 좀 불리한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여하튼 이재명 대표의 현재 생각은 김명수 체제 시즌2 이걸 고수하려는 생각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의 변수들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그 전략이 이렇게 헝클어지는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이재명 대표가 이 김명수 시즌2를 만들려는 의지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